안녕하세요, 유승입니다. 오늘은 잘못된 위로 때문에 관계의 상처가 커질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린 누군가를 이제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어서 한 얘기인데 상대 반응이 영 의외일 경우, 그런 경우에 당황하죠. 난 그런 뜻이 아닌데 오히려 이제 상대가 서운해하거나 내 말에 화를 내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너무 서투른가? 이제 스스로 이제 자책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대로 위로하는 방법, 위로하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이제 퇴직금으로 베이커리를 차린 거예요. 그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샵들 많잖아요, 요즘. 새벽부터 이제 빵 직접 만들고 공장에서 오는 빵 진열하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했어요. 야심차게 딱 이제 퇴직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했는데 적자죠. 퇴직금은 다 갖다 넣었는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주변에. 제 주변에도 많아요. 막 편의점, 뭐 카페,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뭐 맥주점, 수제 맥주 뭐 프랜차이즈 이런 거. 보통 이런 걸 용돈 정도로 시작한 사람은 없죠. 그야말로 정말 목숨처럼 아파트 담보대출 받고 퇴직금 다 갖다 받고 막 적금 그동안 많이 모았던 그 목돈 갖다 넣고 이래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퇴직한 그런 이제 전 재산을 갖다 놓고 한 셀러리맨들이 그런 걸 해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에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지겠어요. 전 재산인데. 그런데 주변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위로하는 걸 대단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때 어설프게 위로하다가 오히려 상대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죠. 자, 이 지금 베이커리의 그 아내가 직장을 계속 다닌다고 치자고요. 근데 남편을 이제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매출은 바닥이고 막 적자 나고 그러니까 왜 이걸 시작했을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 거기다 대고 그러지 마, 좋게 생각하자. 근데 그렇게 남편도 그 위로를 들을수록 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해져요. 아내가 그냥 대충 남의 일처럼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나가서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그것만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감사한 건데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그걸 고맙게 그걸 위로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분명히 위로를 해줬는데 그 아내는 왜 사람이 점점 그렇게 꼬였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신 날 이상하게 만들잖아. 이러면서 이제 싸움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위로하려다가 싸움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너무나도 이제 쉽게 이제 나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럼 오해는 뭐고 이제 해결책은 뭘까요? 이런 경우에 왜 남편은 그런 부정적인 아내가 하는 말마다에 따라 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긍정을 강조하면요, 부정도 강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말하는 방법, 심리학, 이런 거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마음대로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요. 그 긍정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부정이 또 극명하게 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수록 남편은 자기의 부정적인 어떤 지금 상황을 내가 정말 공감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다고 반발심이 더 거세지는 거죠. 아내가 긍정적으로 해석할수록. 그 긍정을 효과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싶다면요, 부정적인 상황을 무시하고 무작정 긍정을 막 강조해 주는 것보다 먼저 공감을 건네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공감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적자 보고 이러면 실제로 이제 이래요. 막 내가 거기다 투자한 게 얼만데 계속 적자 보고 이러면 다 그만두고 싶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아내가 있다가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참 나라도 그럴 것 같다. 많이 노력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지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이제 나와 술 한잔 하자 막 이래갖고 이제 막 한 잔 마시면서 이게 뭐 몇 달이라도 계속 뭐 적자가 그만 이제 뭐 좋아진다는 걸 알 수 있으면 내가 계속 해보겠는데 너무 계속 적자만 내서 나 이거 진짜 다 때려치우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왜 안 그렇겠니? 친구도 이제 같이 막 숨 마시면서 같이 얘기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너라도 정말 답답하고, 정말 당장이라도, 막 어디라도 그냥 가버리고 있으면 좋겠다. 정말 사라져버리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 들 것 같다. 공감해 주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긍정을 강요한다고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제 상황, 처지 다 고려해서 이제 공감해줘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지가 상대한테 전달될 수가 있어요. 매출 안 나오니까 너무 불안하지. 그래도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나를 이해하는구나. 불안한 줄 나를 이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같이 이 상황을 이겨낸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 볼까요? 친구가 퇴직했어요. 너무 힘들어해요. 본인이 원해서 한 퇴직이 아니고 밀려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내나 친구는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요? 이거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막 너 말고 다른 사람은 벌써 퇴직했어. 넌 오래 버틴 거야. 이거 위로가 될까요? 절대 위로되지 않습니다. 친구의 상황은 부정적인데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거는 절대로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나도 퇴직했을 때 진짜 너무 쓸쓸하고 인생이 허무한 느낌이 들더라. 너무 무섭고 암담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도 그때는 그래, 원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공감해 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동안 정말 애 많이 썼다. 고생 많았어. 얼마나 성실했는지 내가 알지. 칭찬해 주고 그동안의 세월이 근데 어디 가겠어? 다 자산이지. 그게 다 이제 자기 속에 있더라고. 공감해 주면서 그걸 자본 삼아서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앞으로. 쉬면서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비축하는 게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맨 처음에 공감해 주고, 자, 그걸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뭐, 무조건 좋게 생각해. 이런다고 좋게 생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던 부분, 이제 긍정을 강조하지 않고 먼저 공감해 주고, 그리고 나서 공감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용기와 어떤 응원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사례 하나 더 볼게요. 딸이 너무 야무지고 똑똑해요. 조금 잘하면 막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학년이 점점 올라갈수록 점점 이제 딸의 이제 어떤 이제 학습에 대한 의욕이 계속 사라지는 거죠.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고. 근데 특별히 혼낸 적도 없는데 칭찬만 해줬는데 계속 딸은 의욕을 잃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 마음은 대단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칭찬받을수록 의욕을 잃어가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복잡한 심경을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칭찬을 받을수록 상대는, 그러니까 그 딸은 평가에 대한 불안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막 성적 1등 했다고 와 1등 했다. 뭐 어디서 무슨 상 탔다 그러면 와 너무 잘했다. 이게 이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칭찬이잖아요. 그럼 남들보다 이제 막 뛰어나다고 막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다음에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드는 거죠. 결국 이제 안 좋은 모습 그런 거 숨기기 위해서 결과가 나쁠 것 같은 일이다. 이렇게 해야 되면 시도조차 이제 안 하고 흥미를 점점 잃고 어떤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점점 수행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을 통해서 상대가 더 이제 잘하기를 기대한다면, 이건 딸아이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과에 따른 어떤 평가보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자기 인정 욕구를 이제 자극하는 어떤 칭찬보다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격려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1등을 했어요. 야, 이번에도 1등이다. 우리 딸 정말 적수가 없구나. 이런 칭찬은 결과만 보고 하는 칭찬. 근데 1등 했어? 야, 감기 걸리고 열났는데도 그날도 꼬박 앉아가지고 그렇게 외워야 될 거 다 외우고 앉았더니 결국 1등을 하는구나. 야, 그 성실성은 진짜 아빠지만, 정말 내가 아빠지만 우리 딸 존경한다. 그 과정을 언급하는 칭찬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림 대회 1등 했어요. 근데 야,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그림 정말 잘 모르는데 누굴 닮았나, 이재주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건 유전자의 문제가 아닌 거는 정말 확실하다. 네가 평소에 전람회도 자주 가고 늘 스케치 옆에다 이제 이런 스케치 놔두고 아주 수시로 스케치를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일상적인 습관, 그거 자체가, 그렇게 지속적인 어떤 습관 자체가 이렇게 실력을 쌓게 되고 결국 빛을 보는구나. 이렇게 그 과정에 대해서 나는 깊게
깊게 관심을 갖고 있고 이해를 해준다. 그걸 보여주는 거. 이게 어떤 이제 자식의 어떤 의욕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방법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과정을 깊게 내가 이해하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인정한다라는 거를 결과 못지않게 세트로 같이 이야기해 주는 거 좋은 리더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위로라고 하지만 그게 잘못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착각에서 좀 벗어나서 좀 지혜롭게 그렇게 위로를 해서 늘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민의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